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도이체방크 흔들. 네, 도이체방크. 독일 최대 은행이죠. 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뱅크데믹, 뱅크와 팬데믹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뱅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은행 위기가 지금 독일까지 번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로존 정상들 지금 진화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레드라인 위협하는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핵카드를 꺼내든 푸틴. 네. 지금 전쟁이 비화될 날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아침 밥상 1,000원의 행복. 네. 반면에도 국민 간식 치킨의 배신입니다. 지금 이 고물가 명함으로 해서 지금 국민일보가 일면에 실었는데요. 요즘 이 대학, 구내 식당들 전부 1,000원, 아침 식사를 지금 1,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십니다만 굉장히 실한데 지금 계란 후라이까지 아침 지금 1,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에 치킨은 국민 간식이었는데 배신을 당한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촌이 다음 달 3일부터 가격을 3,000원 정도, 최대 3,000원도 높이기로 했다 때문에 마리당 3만 원에 육박하는 이 금액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차준환 선수입니다. 네,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땄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는 지금 모습입니다. 네, 지금 차준환 선수 남자 피겨 이 한국 남자 피겨 선수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남녀 통틀어서 처음 세계 선수권 수상을 했었는데 남자 선수로는 처음 은메달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아침에 이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복용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혹시나 그래 유튜브로 보라고 그럼 TV 끄고 유튜브 키지 마시고 TV 두시고 유튜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이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위증? 무슨 얘기인 걸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검찰 이재명 재판 증언해달라며 김인섭 측근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김인섭이 누구냐?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한 지금 키맨인 건데 그 측근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재판이냐?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지금 파악이 됐다라는 검찰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 네,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 지금 같이 밑줄을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나와서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라면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다. 재판에 나와서 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당시에 요구했었던 좀 위증을 요구한 그런 결과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재판인 거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이 당시에 이 검사 사칭 사건에 좀 연루가 있었죠. 당시 그런 혐의를 받고 PD와 같이 이 검사를 사칭했었다는 혐의 때문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서 지금 이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 재판 때 이 증언을 했었던 이 사람한테 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이 다시 돌려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이 사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김 전 대표랑 같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해서 그중에 35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래서 때문에 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다음 기사까지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직후에 이 해당 위증을 했다는 이 업자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납품 청탁을 해결을 했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을 했었던 그 사건 재판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쭉 뭐 검사 사칭 뭐 등등등 여러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네. 당시 이 사건이 중요했었던 이유가 대선에 이 대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결국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무죄 파기환송 여부는 사실 친형 강제 입원 여부였었고 지금 이 사실 자체는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다 일괄 무죄가 났었던 사안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대장동 이어 백현동 수사도 속도를 내는 것 같다. 네, 아까 앞서서 나왔던 그 해당 업자 위증 교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은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나온 건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죠. 때문에 백현동 수사 속도를 내는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조선일보 기사를 같이 보게 되면 업자 영장 청구 오늘 실질 심사입니다. 2019년 경기도에 납품시키고 업체에 7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재판 위증을 한 직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게 재판 위증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7천만 원 상당 그리고 또 이 백현동 사업 70억 중에서 35억 알선이 한 이런 혐의 등이 지금 계속 이 백현동 수사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현재 가장 중요한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해당 이 업자한테 위증을 교사를 했느냐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그럼 위증을 안 했으면 아까 앞서서 나왔습니다만 대법원까지 무죄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검사 사칭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인데 이게 그러면 뭐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 사람의 이 증언이 중요한 진술이었느냐라는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찰 사칭과 관련돼서 이걸 안 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냐 그게 지금 쟁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법정의 증언에 이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좀 해달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정에 쓰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네.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검찰 사칭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검찰에 있는 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네. 그래서 검찰 사칭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PD와 같이 전화를 했었는데 PD도 같이 고소를 했는데 PD는 빼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증언이 거짓 증언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이 증언이 하고 나서 경기도로부터 어떤 다른 납품업체로 하여금 무선 통신 장비를 납품하게 하고 이 사람이 7천만 원을 알선으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대가가 아니냐, 위증을 해준데 대가가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어요.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인허가를 할지 알선을 해주고 중간에서 70억 약정한 것 중에서 35억을 받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범죄 혐의인데 아마 이제 검찰 사친과 관련해서 거기서 유증을 한 걸로 기소가 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영향은 있을지언정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 사친과 관련해서는 네.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칭 과정에 있어서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결정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의 이 구속영장, 이 영장에 적힌 내용이 지금 결국 기사화가 된 겁니다. 근데 보면은 백현동 관련 의혹, 이 혐의가 2개예요. 김경만 의원님. 이게 결국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지금 그 얘기까지 좀 같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이 조각조각 나온 내용이나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당 대표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사실 내용의 진실성을 증언해달라 이런 뜻이었지 어떻게 대표가 증언 대상자에게 유증을 강요했겠느냐. 유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으로 증언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증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밝혀지겠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논란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는 저는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드러나게 됐냐? 대장동 위례 이런 것을 이제 일단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거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은 뭐냐?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을 4단계 상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옹벽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와 그 측근 A 씨와 관련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관련이 되면서 초스피드로 허가가 나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해서 35억을 받았던 거. 그 알선수재 혐의가 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현동 수사 그리고 또 정자동도 정진상 씨 친한 친구가 이제 정자동의 자연 녹지를 네. 그것은 5단계 상향을 합니다.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관광호텔을 만드는데 관광호텔이 필요하다는 용역도 정진상 씨 친구 회사에서 하고 네. 또 그것을 위탁받는 것도 정진상 씨 친구가 받고 이런 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저는 이제 백정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수사도 아주 가속화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네. 또 가결을 할 건가 부결을 할 건가 네.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불체포 특권의 그 방패 뒤에 숨을 건가 이런 것이 민주당의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은희 의원님은 이게 결국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도덕성에 관련한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백현동 사건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기소가 약간 예상이 되는 상황.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위증교사 얘기까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뭐뭐였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네. 이를테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였었고요. 하나가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였었죠. 네.
대장동 개발은 특히 시장 재직 시에 내줬던 인허가와 관련된 배임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은 의원의 말씀처럼 백현동, 정자동 이런 것들도 네. 시장 재직 시에 내려진 결정에 대한 배임 여부, 뭐 이걸 거예요. 네. 이제 이 백현동으로 갑자기 넘어오니까 그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경기도 지사 때 또 성남시장 때 혹시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도 모두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가 아니라 이건 뭐 모두를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가? 이런 갸우뚱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어마어마한 사법 공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그리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실은 언론이든 아니면 국민에게 공표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을 법한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당사자가 그냥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면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정말 검찰권 남용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타겟을 삼고 여러 총알을 거기다 쏘고 있는 거 좋아요. 네. 그리고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뭐 더더욱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낙마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인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공격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거다라는 인상을 주면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이게 비춰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백현동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면 네.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는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같이 비춰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아니, 백현동 개발 의혹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절 때부터 우리가 옹벽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들어선 거에 문제가 됐었고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구로 4단계나 상향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과정 거치면서 이 백현동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이걸 시행을 했는데 네. 거기에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했던 사람이 영입을 하면서 이전까지 오랫동안 이게 허가가 안 나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허가 나면서 진행이 다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김인섭 씨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A 씨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70억과 관련된 것 중에서 30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당시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고발도 있었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던 걸 이제 대장동이나 유례에 밀렸다가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조은희 의원님. 제가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것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은 갑자기 종상향을 오래 해서 저기 기초단체장 출신인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장동과 성남 사건이 주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32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시했지만 그 전에 언급했던 428억 내용 어디 갔습니까? 구속영장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음에 변호사비 대나무옥 성남FC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또 유증 사건 언급하면서 백현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마치 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제발 확실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에 또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네. 사건에 대한 유불리,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저희가 좀 해봤는데